택배 없는 날 시행 이후 택배 노동자들은 고된 일상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폭염까지 겹친 가운데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려드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택배 없는 날에 대한 택배 노동자들의 반응과 코로나19 속 대응, 택배 노동자 사망 등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책,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에 대한 의견 등도 나왔습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언자 외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택배 일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다들 너무나 기뻐하시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가족분들과 뭐 택배 시작한 지 한 8년 만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시간 가는지 모르게 휴가를 보냈다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가족분들하고 오랫동안 못 본 부모님들 찾아뵙거나, 또 몸이 아팠는데 그동안 병원을 못 갔는데 병원을 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다들 너무 뜻깊은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3, 4월에도 제대로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주 1, 2회 정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배송학 전달을 받았었고요. 지금도 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요즘에는 또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더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택배사가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택배 현장이 무법천지라 불릴 정도로 어떤 법과 제도가 미비한 곳이다 보니까 지금 노동부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실태가 어떤지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폭염이 지나고 나면 9월, 10월, 1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가 1년 중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쓰러질지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용해인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국의 택배 종사자가 한 5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그 정부기관에 등록된 택배 기사의 수가 18,000명, 그리고 그 중에서 11,000명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써서 실제 산재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7,000명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5만 명 중에 7,000명이면 약 14% 정도에 되는 되게 적은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를 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이 제도를 사용자 측에서 악용해서 저희 택배 기사들한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서 실제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을 못 받고 있다. 하루빨리 이것이 개선이 돼서 모든 택배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장시간 노동의 절반 이상이 바로 분류 작업입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까대기라고 불리우는 작업인데요. 물건을 받아서 분류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배송하는 차에다가 싣는 이 전반의 과정을 분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류 작업은 저희가 배송 수수료를 저희 임금 삼아서 배송 수수료로 이제 수익을 얻지만 이 분류 작업에 대한 그 어떤 노동 대가도 저희가 받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 공짜 노동 시간이 저희의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 일하는 동안에 그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도 이 분류 작업이 문제가 핵심이고, 이 분류 작업이 늦어지니까 배송을 오후 2, 3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밤늦게까지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분류 작업에 대한 개선 문제가 결국 이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한시적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나마 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지금 정부와 택배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물건을 배송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물건이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면 거의 100% 저희 택배 기사들한테 그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받기 전에 물건이 파손이 될 경우에 한해서는 뭐 정상천착이 있겠지만 배송 중에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찾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게 되어 있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배달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택배 회사들은 비대면으로 배송하라라고 지침은 내리고 있지만 실제 이 분실 위험 때문에 이 비대면 배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도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달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물건이 없어지면 저희가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대면 배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실 파손에 대한 책임을 우리 택배 기사들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택배사가 일정 부분 책임져 주고 그 명확한 분실 책임이 저희한테 명백해질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책임을 지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택배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 생활과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서비스 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현장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택배 가격부터 해서 저희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관계, 위스탁 계약 문제, 그다음 택배 저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택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택배 관련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법이 하루빨리 개정이 되고 특히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 처우 문제를 잘 다뤄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 지정되기 전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택배 없는 날이 실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고된 노동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벌써 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지금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동 환경을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루빨리 정부와 택배사들이 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내놓아서 우리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고객분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고객분들도 보다 좋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